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내 생각의 행운이란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셰뮤얼 골드원. 감스님들도 항상 오늘 나에게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회를 인지하는 감각이자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에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하고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순간 강한 의지를 품고 아름답게 행동하라. 온가온 순리대로 살자. 제가 카톡 프로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한번 제가 매 순간 강한 의지를 품고 아름답게 행동하라라는 이게 한 3년 4년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겨 적었고, 이 순리대로 살자라는 거는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이야기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제가 카톡 프로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감사 스마일 TV 유튜브 사무실을 개소를 할 예정인데 아마 개소할 날짜는 15일 아니면 16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업식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득 내가 처음에 2019년도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빠숑님을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제가 주 6일 방송, 빠숑님보다 인지도가 없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 7일 방송은 아니고 주 6일 방송을 제가 꼬박꼬박 지키고 있고, 작년에 제가 이제 주 6일 방송이 조금 줄일까 생각을 하다가 또 저희 팬분들이 주 6일 방송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주 6일 방송을 또 하고 있고, 또 멤버십까지 해서 주 7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득 어제 어떤 분께서 유튜브로 이걸 공유를 해주셨는데, 결과에 확신이 없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라는 3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감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결과에 확신이 없더라도 감사 스마일처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꾸준함이 실력을 갖다 만든다, 이 이야기.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무언가 이룰 수가 있고,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 스마일이 꾸준하게 주 6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규칙적이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약속도 더 잘 지키게 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부디 내가 꾸준히 못한다, 아니면 내가 꾸준히 하다가 약간 어떤 일 때문에 또 중단을 하신 분들 계시면 그래도 한번 작더라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25년 서울 평균 매매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뭐 성동, 동작, 영등포, 마포 이런 쪽도 평균 매매가가 25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5일까지 평균 매매가를 종합해 봤더니 전체 통계가 15,757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서울은 거의가 은평구, 그다음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진짜 서울 중심 한강을 맞닿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서라든지 은평, 그 다음에 구로, 노도강, 금강구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또 차이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강남과 접해 있는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하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서북부와 동북부에 비해서 평균 매매가가 높다. 제가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친구가 고양시를 떠나서 이제 오이도 쪽에 살고 있는데, 시흥 백오 쪽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오른편을 갖다가, 그러니까 동남권, 동쪽을 살아야 된다. 서쪽을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한강을 내려가서 이남 쪽으로 해가지고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로 인해가지고 내려갈 일이 있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도 많이 정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북부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 이북을 갖다가 또 많이들 주거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또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서울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지금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은평구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지역을 주목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구간 영업 시운전을 아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호님께서 저에게 이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 4월 12일부터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구간 영업 시운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천 1호선 열차 운행 시각표가 변경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제가 인천 1호선 개통되기 전에 한번 또 검단 신도시 남순환 대표하고 또 한번 라방에서 한번 찾아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천 1호선 또 개통하고 나면 또 개통 이후에 또 분위기도 한번 영상에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자이 보류지 입찰이 지금 나왔는데 보니까 실제 분양가보다 2배 이상이 지금 되고요. 실거래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메이플자이 보류지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몰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또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파월은 경제 망하기 전에 관세 내려라. 또 트럼프는 경제 망하기 전에 금리 내려라. 누가 더 힘이 셀까요? 감스님들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망하기 전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제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참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상당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스님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홍보를 좀 더 드리면 감사스마일이 직접 운영하는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매니저로 있고요. 지금은 새싹 1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제가 홍보를 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다 나눌 테니까 꼭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이 글을 갖다 올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글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글들을 카페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글은 올댓 고양의 매드맥스 2015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글인데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카페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양시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서해선을 보라 긴 글 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 첨언을 좀 더 하면 GTX-A와 서해선을 보라.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서북부를 바라보았을 때 내 집 마련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제 GTX-A가 개통을 했고 1단계, 2단계 개통을 했고 3단계, 4단계 완전 개통하는 2030년 전후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GTX-A가 개통을 한 이곳 서북부를 특히 고양시를 갖다가 주목하게 될까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살펴드리겠습니다. 40여 년 전에 노태우 정권 때 서울 수도권 부동산 정책으로 5곳의 일기 신도시가 지정되었던 걸 모두가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산은 천하제일산으로 불렸고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고양시 영광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일산과 분당이 큰 격차로 도시의 흥망성쇠가 지금 갈리고 있고 분당은 강남의 배우지로 판교의 성공과 함께 상한가를 치고 있지만 일산은
그 반대급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산 포함해가지고 고양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번째, 20세기 한국의 중심 사대문. 일기 신도시가 처음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중심은 사대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강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테헤란로의 IT 사업이 탄생하기 전이었고 강남은 사대문의 배후지로서 주거지의 기능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대문이 중심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분당보다 일산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문까지의 물리적거리도 분당보다 일산이 우위였고 일산에 들어가는 3호선은 사대문으로 직결된 것과 달리 분당은 분당선을 타고 수서역까지 간 다음 3호선으로 또 환승했고 사대문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전철 교통망도 일산이 우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 한국이었다면 이 포지션이 바뀌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거지만 하지만 확장성이 동남권으로 이어져 있었고 또 분당은 테헤란로라든지 IT 붐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교의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동남권과 강남 그리고 이 분당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강남의 성장과 동남권 인구의 재배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강남과 동남권의 가치는 영원히 지속될까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강남 4구하고 동남권의 모든 도시들을 합치면 인구가 1000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따지면 5분의 1이 지금 강남 4구와 동남권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흥망성쇠와 그에 따른 사이클을 갖다가 좀 보시게 되면 물론 고도 성장기 한국의 시간과 돈을 모두 잡아먹으면서 수십 년 동안 커져온 강남이 추락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축소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고 또 지금 유의미한 변화 감지되고 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남은 계속 배후지를 넓히면서 커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확장 강남이 평택 지제까지 내려간 지금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이 개발축이 내려갈 곳이 없고요. 그렇다고 충정권이라든지 강남의 부지로 들어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남과 양대축을 이루는 도심권은 어떨까요? 과거 도심권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영등포, 부천, 인천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도심권이 침체기를 겪었던 강남의 성장세에 가려진 탓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도심권의 거대 배후지였던 인천과 양주, 파주가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인선과 경의선 라인이 낡아버리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강남권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도심권은 여전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처럼 배후지가 낡아가고 축소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활로를 뚫고 있을까요? 저는 이 새로운 활로를 뚫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매드맥스님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서부권의 인구 재배치 그리고 도심권의 미래. 지금 도심권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기지개를 펴고 있고요. 과거 동남권의 고도 성장기에 발생했던 인구 재배치 현상이 서부권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통혁명에 대해서 지금 매드맥스님은 5개의 교통혁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 덕분에 마곡이라든지 청라, 검단, 영종과 같은 신도시에서 100만에 가까운 인구를 배후지로 들여올 수 있었고 여기에 또 김포의 50만 인구가 힘을 더해서 탄생한 업무지구가 또 마곡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권의 교통혁명인 GTX A 노선. 저는 이 고양시와 파주시 사람들이 획수고대하면서 기다린 노선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동남권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영 노선이 되었던 수서 동탄에 비해서 2단계인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 여기는 정말 센세이션한 게 배차 간격이 6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앞으로도 이런 노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A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저곳에 먼 곳에 파주시, 또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울역으로 한 번에 지금 생활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역 보밀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가 또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역과 용산역을 갖다 잇는 앞으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도심권의 기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대문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전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대문에 있는 대기업과 서울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아래쪽인 여의도까지 해서 이런 시너지가 아마 맞물려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GTX B 노선이 올해 지금 또 착공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인 1호선 라인에 위치한 지역들까지 다시 살려줄 인천과 부천, 그리고 그 인천, 부천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또 인천에 있는 또 새로운 신도시들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은 라인에 위치한 이런 지역들까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B 노선을 따라가지고 도시재생에 성공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들은 모두 여의도, 용산, 서울역의 배후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GTX의 B의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네 번째 교통혁명이 서해선하고 신안산선인데 이제 서해선하고 신안산선은 거의 한 몸과 또 같은 노선이다 보니까 편의상 서해선이라고 부르겠고, 이 서해선은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분당선이 동남권에 미쳤던 영향력처럼 사대문과 도심권의 영향력을 평택 넘어 충청도 홍성까지 아마 확장시켜줄 게임 체인저 같은 노선이다 보니까 이 서해선 완전 개통하는 2026년, 2027년 정도가 될 경우에 상당히 이 서북부, 서남부, 그 다음에 인천 포함해가지고 시흥, 그 다음에 안산, 화성까지도 이런 영향이 정말 많이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서해선을 따라서 경기도 서남권에 유입될 인구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서해선의 파급 효과, 특히 고양시에서는, 일산에서는 충남 홍성까지 한 번 환승 없이 한 번에 또 갈 수가 있고, 또 운정역까지 경의중앙선에 서해선 연장 또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운정역까지, 그래서 운정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또 파주에서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 서해선의 영향력에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매드맥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교통혁명이 마무리된 시점에 도심권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상상해 보아야 하고요. 강남이 동남권의 저 엄청난 인구를 배후지로 둔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서부권의 모든 교통혁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동남권보다 강한 인구 파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란 게,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제2중부도 있는데, 그 경부와 중부 사이에 제2경부, 즉 다시 말해가지고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를 갖다가 일단 개통을 시켜놓다 보니까 송파구 옆에 강동구가 고덕 신도시가 엄청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고덕밸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지식산업센터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득 왼쪽 편에, 저희 이제 서쪽 편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뭐 1순환고속도로에 있고 2순환고속도로도 있지만 인천 안산 구간은 좀 착공이 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울 광명 고속도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화성에서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화성 수원간 고속도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런 이 도로 교통망까지 확충이 되게 되면 충분히 서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부, 그 다음에 서남권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는 말씀을 오늘 매드맥스님의 이 훌륭한 글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그리고 또 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 시흥, 안산, 부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신안산선 개통되게 되면 신안산선 타고 바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교통 호재가 충분히 고양시 미래까지도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그날이 온다고 하면 분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세를 누렸던 것처럼 고양시에도 영광의 시간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는 이 이야기에 감사스마일 오늘 찐 감동을 받고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미래가 궁금하다고 하면 GTX A와 서해선을 보게 되면 더 좋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